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종들이 쏟아집니다. 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엄청난 특종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직무대행, 완전히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 이익을 보려고 작심한 물증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면 이재명은 함께 배임 혐의에서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종을 한 게 바로 한겨레라는 것도 눈길일 겁니다. 한겨레와 같은 언론들이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무엇보다 중앙지검에서 소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피의 사실 공표하면서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면 길길이 날뛰면서 처벌하겠다, 감찰하겠다 협박을 했는데 한겨레가 보도한 이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자, 박범계 장관 유독 이 대장동 사건에는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같은 것들이 보도되면 이걸 막으려고 추미애 전 장관도 공소장도 보도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 핵심에서 지금 이 문제는 이재명을 우리가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아무튼 오늘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이재명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배임 혐의가 드러난 셈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은 이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 이런 주장으로 자기와 선을 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측근이냐 아니냐, 내가 평소에 친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자, 이 한겨레의 보도, 민간의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면 이미 검찰은 이재명까지 칼끝을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화천대유가 엄청난 6,300억, 8,000억 이런 돈을 벌 수가 없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조항이 7시간 만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로써 배임의 물증이 확보되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자, 2015년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이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 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여 만에 이 조항을 뺀 뒤 유동규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격적인 사업협약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화천대유 쪽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개발사업 1팀 팀원이었던 한모 씨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쯤 사업협약서 수정검토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팀장에게 결제를 돌립니다. 이 공문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초과 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불과 7시간여가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 개발사업 1팀장을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거 유동규가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동규 당시 본부장 산하에 있던 전략사업팀은 환수 조항이 삭제된 해당 공문을 받은 지 18분 만인 오후 6시 8분쯤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냈습니다. 자, 한 관계자는 당시 개발사업 1팀이 초과 수익 환수 조항 삽입을 요구했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빼고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날
문서가 2개 작성됐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어떻게 지시했는지는 지금 물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황을 보면 7시간여 만에 이걸 뺐다? 이걸 빼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50억 원이면 퇴직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 기획본부장은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과연 유동규가 지시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모 씨인데, 검찰이 2가지 버전의 문서를 모두 작성한 바로 이 개발사업 1팀 소속 한모 씨를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는 겁니다. 한겨레의 보도입니다. 자, 한겨레가 어떻게 중앙지검의 이 내막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겨레 보도가 맞다면 이미 한모 씨는 검찰에 들어가서 다 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었겠죠. 자, 당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 파트장 유동규와 호형호자하며 지내다 지난해 11월 유원홀딩스라는 동업회사까지 차린 정모 변호사입니다. 이거 보면 뭐 딱 각이 나옵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1,000억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지금 튀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거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자,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같은 내용의 답변에 대한 문서는 1개만 남는데 혹시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검찰도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한모 씨 개발사업 1팀 한모 씨가 2개를 다 작성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만 남겼다면 독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유동규, 나 모른다. 그저 한모 제가 한 거야. 아마 이런 물증을 남긴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동규가 제가 있다 없다, 시켰다 안 했다. 이거는 뭐 검찰 수사에서 곧 나올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명략 관화해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에게까지 이제 칼끝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진중권 씨가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고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로써 배임의 물증은 확보된 셈이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유동규가 측근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즉 이재명이 당시에 성남시장 즉 결재권자로서 유동규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둘 사이의 개인적 친분이 얼마나 돈독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로 유동규의 배임이 성립한다면 이재명의 배임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정치 운명은 다한 것으로 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